반갑습니다. 9월 23일 금요일 4시 36분 불금.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가장 기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끝판왕이라고도 생각이 드는 지지 저항에 대해서 그리고 추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1탄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 차트상의 그런 구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트가 뭐냐에 대한 정의부터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는 후행일까요? 선행일까요?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갑자기 하고 싶습니다. 차트가 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 주식시장 자체가 선반영이라는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차트는 절대 후행하지 않습니다. 차트도 경기에, 실물 경기에 비해서 선행하는 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식시장이 선반영을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지가 않죠. 일단, 이건 앞에 사설이 조금 길었는데, 차트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기 쉽게 만들어진 거예요. 무엇을? 그 기업에 대한 평가가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그 기업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눈으로 한눈에 알기 쉽게 빨간색, 파란색 뭐 이렇게 색을 입혀서 알기 쉽게 만들어 놓은 도식화된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지 라인이라는 거는 뭐냐? 이 지지 라인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좀 많이 쌓이고 쌓일수록 상장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좀 신뢰도가 높아지는 면이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심리적인 구간이 반영이 많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지지라인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한번 내려볼게요. 자, 예시로 만든 제가 대충 만든 어떤 차트의 한 단편적인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양봉, 음봉 뭐 색깔에도 구애받지 마시고 이러한 캔들의 모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지지 구간은 여기입니다. 쉽죠? 현재가가 여기에요. 현재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가격 종가가 여기에요. 종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정색 라인이 뭔가요? 저항이에요. 하나의 선입니다. 하나의 선이에요. 하나의 선인데 무엇에 따라 바뀌느냐? 이 지지라인보다 현재 가격이 위에 있으면 지지라인이고요. 이 라인보다 현재 가격이 밑에 있으면 저항 라인입니다. 하나의 가격, 이 하나의 선을 두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가격이 밑에 있는가? 이 선보다 밑에 있는가? 위에 있는가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지지 라인. 내가 이 선보다 위에 있을 때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지지 라인이 되고요. 내가 이 선보다 밑에 있을 때는 이것을 뚫어내려고 막 에너지를 쓰고 있을 때 내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나를 막 강하게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저항 라인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밑에서 시장이 안 좋아서 막 내려오고 있을 때 그럴 때는 내가 더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나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지 라인이죠. 그러면 이 지지 라인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 지지 라인을 구성하는 요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우리 일단은 그 시가와 종가라는 개념도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양봉일 경우에 시가가 어딘가요? 양봉일 경우를 예를 들면 시가가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시가는 여기죠. 양봉일 경우에 여기서 시작해서 하루 종일 막 올라가지고 종가가 여기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음봉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음봉일 경우엔 여기서 시작을 해서 막 내려가지고 여기가 종가가 됩니다. 그럼 시가와 종가를 왜 말씀드렸냐?
우리가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반드시, 그리고 시장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동시호가 시간이 생깁니다. 경쟁 매매 시간이라고 하죠. 동시호가 시간이 생겨요. 아침 8시 40분부터 9시까지. 그리고 장 마감하기 전인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이렇게 동시호가 시간을 갖는데요. 그 동시호가 시간에 체결되는 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동시호가 시간에 체결되는 양하고 우리가 장중에 거래가 터지면서 막 5개, 10개, 뭐 100개, 2000개, 3000개 막 터지기도 하죠. 근데 이 동시호가 시간에 체결이 만들어지는 양이 뭐 이슈가 있는 종목은 뭐 10만 주 단위도 나오고요. 우리가 그 호가 하나하나씩 잡아먹는 그 양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양이 시가와 종가에서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개미잖아요? 개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도 개미가 타고 있고 여기에도 개미가 많이 타고 있어요. 개미가 많이 타고 있습니다. 개미가 많이 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시가와 종가에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이 체결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에 개미가 겁나 많아요. 와, 진짜 개쩔게 많아. 개미, 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개미가 많아요. 인구수가 많다. 인구수가 많다. 이 시간대에 들어온 거래량, 사람이 많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가 지지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하나가 생겼죠? 시가와 종가가 계속 만난 자리예요. 가장 많이 만난 자리. 시가, 종가, 시가. 이해되시죠? 시가와 종가가 가장 많이 만난 자리가 결국은 지지 라인이 됩니다. 물론 변칙적으로 나중에 가면 꼬리 자리도 볼 수 있고요. 뭐 당연히 꼬리 자리도 볼 수 있고 이렇게 걸쳐 있는 꼬리 자리에 여기는 지지가 안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거는 시가와 종가가 정말 많이 만난 자리들이 그리고 캔들이 밀집돼 있는 구간이 생겨요. 제가 조금 이따 차트를 내려서 보여드릴 건데 이런 검정 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시가와 종가가 맞는 자리 여기도 일정 부분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가와 종가가 가장 많이 만난 자리 이 밀집도가 높은 자리가 훨씬 더 큰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자리도 지지는 돼요. 지지는 되지만 밑에보단 약할 수 있다. 여기보단 약할 수 있다. 왜?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까지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할 매수를 할까? 뭐 이런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기다렸다가 여기서 사야겠다. 라는 자리가 지지라인입니다. 자, 이제 차트를 내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가와 종가가 가장 많이 만난 자리를 찾으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내려볼까요? 줄을 당겨가지고 쭉 이렇게 내리면요. 여기는 뭐 만나는 자리가 없네요. 그쵸? 여기는 만났었어요. 일부. 그쵸? 여기는 만났네요. 또 쭉 내려봐요. 여기 뭐 한 5개, 6개 캔들 만났나요? 별론 것 같아. 여기 좀 많이 만났네요. 그쵸? 요 라인이 좀 많이 만났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죠? 그리고 쭉 또 내려와요. 또 내려보고, 여기도 크게 나쁘지 않게 좀 만난 것 같아요. 요 라인도. 요 라인도 그렇죠? 여기 꼬리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내려보세요. 내리면서 양옆의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지지 라인들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디테일이
1원 단위, 10원 단위까지 무조건 딱딱 맞아 떨어져서 1mm의 오차도 없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 부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일단은 줄을 이렇게 일단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한 칸만 줄여서 또 볼까요? 한 칸만 더 줄여서 보면, 여기도 지지라인이 될 수가 있겠죠.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렇게 위에 많이, 체결이 많이 나온 자리. 요런 걸 이제 땡겨서, 뒤로 더 땡겨서 보면 어때요? 제가 아까 분명히 여기만 보고 선을 막 그려 내렸어요. 지금 주가가 밑에 있으니까 더 밑에까지 막 이렇게 47,190원까지 내려놨는데 땡겨서 보면 이 앞에도 그 비슷한 자리에서 지지가 계속 나왔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내려볼까요? 여기서 더 내리면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여기도 2만원대 여기도 있을 수 있겠고 계속 뒤로 밀어볼까요? 어떠세요? 뒤로 밀 때마다 계속 그 자리에 어떤 지지 역할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비단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어, 이게 트레이딩 자체를 사람이 하기 때문에, 물론 프로그램 매수도 있지만, 사람이 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심리가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자리는 남도 사고 싶은 자리고요. 내가 팔고 싶은 자리는 남도 팔고 싶은 자리예요. 그리고 이걸 안 갖고 있던 사람이 사고 싶은 자리가 결국은 찾아오는 게 어디예요? 지지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안 갖고 있는데 이렇게 올랐을 때는 못 갖고 있다가 이만큼 내려왔으면 한번 사볼까? 싶은 자리들이 다 지지라인이에요. 요건 나중에 2탄, 3탄 가면서 또 알려드릴 거고, 지지라인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전하게 디테일하게 1mm까지 그렇게 완전히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박스가 어떻다, 이 정도 라인이면은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 크게 보셔도 상관이 없고, 뭐 이거는 아무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내가 그 부근을 알아놓는다 이런 의미니까 일단은 많이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지지 라인이 내가 현재가가 밑에 있을 때는 저항이고요. 현재가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뚫고 올라가기 힘들게 하는 저항이 되고, 뚫고 내려오면 지지가 됩니다. 지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현재 주가가 이 라인보다 위에 있냐, 밑에 있냐. 그리고 가능하면 가장 많은 시가와 종가가 체결된 이런 끝이 보이는 자리에서 라인을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가겠습니다. 추세를 긋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추세라는 건요,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한다고 생각하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엑셀로 돌아가서 어떤 이런 파동이, 이거는 이제 파동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캔들이 좀 모자른데 예를 들면 이걸 카피를 할까? 색깔을 구애받지 말고 보세요. 색깔 그냥 뭐 파란색이든 무슨 색이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흐름만 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추세라는 건 뭐냐면, 꼭지점에서 꼭지점을 연결해 주면 그게 추세가 돼요. 꼭지점에서 꼭지점입니다. 꼭지점에서 꼭지점을 연결해 주면 그게 하나의 추세가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캔들을 배치를 제 마음대로 해가지고 다시 차트를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추세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추세선은 대각선이에요.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할 거예요.
꼭지점 두 개만 부딪히면 돼요. 근데 요거는 제가 여기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그려야 맞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각선이 의도적으로 이게 딱 맞아떨어지게 그려지는 경우는 또 있지만, 귀신같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잘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너무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대각선을 많이 그어 본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각선을 어떻게 긋느냐? 꼭지점과 꼭지점을 그냥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여기, 여기. 또 뭐 밑에서 올라온다.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당겨 보세요. 꼭지점 두 개만 맞으면 됩니다. 꼭지점 두 개만 맞으면 돼요. 꼭지점 여기 맞았죠? 여기 맞았죠? 근데 어라? 그거 보니 여기도 맞네. 여기도 맞네. 신기하네. 그쵸? 여기도 그려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렇게 타고 내려가다가 또 여기서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타고 내려가다가 여기를 뚫어주니까 새로운 흐름으로 바뀌었네. 그러면 여기서 또 밑에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뀐 건가? 이렇게 바뀐 건가? 이렇게 가는 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파동이 내려가던 흐름이 뚫고 바뀌었습니다. 뚫고 바뀌고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요 추세 타고 올라오다가 뭐가 생겼습니까? 가속도가 붙었어요. 가속도, 각도가 가팔라지는 구간이 생긴 겁니다. 추세라는 게요,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도 마찬가지고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질 때도 하락할 때도요, 이렇게 가다가 이 각도가 가팔라지는 구간이 생겨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반대로, 올라갈 때도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한번 여기를 뚫어주면, 위에 단을 뚫어주면 각도가 가팔라져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 거의 뭐 훨씬 더 급하게 꺾어 들어가죠. 이게 예를 들어 드릴 만한 게 네오위즈예요. 네오위즈 보시면 여기 추세선 그어놓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던 추세가 바뀌었어요. 가팔라집니다. 요렇게 움직이던 애가 뚫어 올려서 가팔라지죠. 각도가 한 번 확 바뀌는 구간이 와요. 요건 나중에 이제 천천히 보시면 되고, 우리가 많은 종목들을 보고 하면 좋은 게, 이게 추세라는 거는 다 만들어지거든요. 추세 아니면 박스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는 추세가 나올 수가 없죠. 나오기 힘들죠. 어떤 그림을 그려가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작은 그림밖에 없기 때문에. 추세도 마찬가지로 너무 디테일하게 무조건 막 이게 뭐야 위아래 맞춰서 정확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추세선을 긋는 이유는요,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해드렸어야 되는데, 추세선의 존재 의미, 추세선을 긋는 의미는 딱 하나예요. 진행 방향을 보기 위해서. 오케이? 얘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 진행 방향을 보기 위해서예요. 아래로 내려가는지 위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 건 당연히 박스고요. 아래로 기울어져 가는지 위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추세선을 긋는 거예요. 이걸 가장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약간 늦었네요. 그러니까 추세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지점 두 개만 맞으면 돼요.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진행 방향을 보고자 하는 꼭지점 두 개만 맞춰서 그리시면 돼요. 꼭지점 두 개만.
그러면 당기다 보면, 당겨 내려오다 보면 다 그 라인에 맞아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이런 거를 아무리 알려드려도 연습 안 하시면 절대 안 늘어요. 그러니까 꼭지점과 꼭지점 연결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또 요렇게 뻗어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기도 요런 그림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던 게 이만한 파동이 이게 이제 밑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수렴 이탈이라고 하죠. 우리가 삼각수렴이라고 부르는데 이 삼각수렴도 나중에는 알려드릴 건데 이것도요. 이 삼각수렴도 그러니까 작은 그림이 있고 큰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림, 이런 추세선 같은 거를 그릴 때 여기를 이탈하면 안 좋구나라는 거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작은 삼각형을 볼 건지 큰 삼각형을 볼 건지는 내가 어떤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요. 내가 이런 요만한 크기의 파동의 삼각수렴 탈출 돌파 매매를 했다면 기대 수익률이 크진 않아요. 근데 삼각수렴이 딱 큰 수렴이 막 이렇게 이어져서 이게 상방으로 딱 튀어나왔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작든 크든 분봉이든 일봉이든 빨리빨리 차트를 돌려서 딱 봤을 때 삼각수렴 하는 구간이 눈에 빨리 들어와야 돼요. 지지라인도 추세도 마찬가지고 이걸 굳이 긋지 않아도 그게 눈에 빨리 들어올 정도로 보셔야 돼요. 내가 여기다 라인을 초창기에는 당연히 이렇게 그려서 맞춰서 보고 아 여기가 지지라인, 여기가 저항라인, 여기가 추세 상단, 추세 하단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뚫어주면 괜찮겠는데 라고 이제 처음에 당연히 그려가면서 봐야겠지만 나중에는요 그냥 차트 돌리다가 눈에 딱 들어와도 지금 수렴 돌파 타점이다라는 게 눈에 딱 들어올 정도로 무엇을 많이 해야 되느냐? 선 긋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제가 선 긋는 거 어떻게 긋는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연습은 제가 못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그려요. 계속 그려놓고 이걸 안 지웁니다. 안 지우는 이유가 옛날 구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만들어지는 지지라인도요. 뒤로 밀어서 보면 결국 그 자리에서 지지저항 역할을 계속 했었어요. 그게 연장선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지저항 그 자체는 시가와 종가가 가장 많이 만난 자리를 찾아서 가로선을 긋는다. 그리고 추세는 꼭지점과 꼭지점을 두 개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꼭지점과 꼭지점 연결해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린다. 요거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면 아래에서 만들어진 꼭지점을 연결하면 우상향 추세가 나오고요. 위에서 만들어진 꼭지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이게 우상향에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보여지죠. 눈으로 조금 더 쉽게 보여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지지저항 그리고 추세에 대해서 무려 25분을 썼네요. 이렇게 길게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노란방에 남겨주세요.